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추 착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추 상태를 보니까 좀 어떠신 것 같나요? 고추는 상태는 지금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은 색깔이 좀 잘 나와 있는데요. 괜찮죠. 일반적으로 이제 고추 착색이 오려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있죠. 착화가 되고 나서 보통 한 40일에서 50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색깔이 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오기 시작하는데 날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적산 온도를 가지고 온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이제 착색이 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뭐 책에 자료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적산 온도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1000도에서 막 1300도 요 정도가 되면은 성숙이 색깔이 이제 완전히 이제 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감 잡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뭐 1000도가 뭐 어느 정도냐. 우리가 지금 25도는 아니지만 뭐 보통 25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1000도 되려면은 한 40일 걸리죠. 꽃이 피고 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즘은 30도 넘죠. 30도 정도 되면 한 33일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요즘 뭐 35도까지 이렇게 가죠. 한여름에 더울 때 뭐 40도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35도 정도 되면은 한 28일 이 정도 되면 1000시간이 되고 그게 1000시간에서 1300시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300시간을 길게 좀 보면은 온도가 25도일 때는 한 52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30도일 때는 한 43일 이 정도 보시면 되고 35도 정도 된다고 보면은 37일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착화되고 나서 보통 그 40일에서 50일 되면은 거의 이제 색깔이 온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착색이 오는 조건이 있죠. 우선 이제 이파리가 이제 푸르고 싱싱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뿌리에서 양분, 수분 이런 게 흡수돼 가지고 햇볕을 받죠. 햇볕을 받고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가지고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고추 열매로 많이 보내줘야 되잖아요. 양분을 그렇게 보내주는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같은 조건이더라도 우리가 질소 흐름을 너무 많이 준다든가 이랬을 때는 아무래도 착색이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이 좀 차이 나는 거죠. 나는 질소 흐름을 안 줬는데 요소를 안 줬는데 왜 이제 늦어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짜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기질 비료 같은 거 주잖아요. 그 유기질 비료에도 질소 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비라든지 특히 이제 개분이라든지 우분, 돈분 이런 걸 많이 주실 수도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런데도 이제 질소 성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뭐 요소라든지 유한이라든지 이런 비료 준 것만 해가지고 난 질소 안 줬는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마철에 보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이게 비가 오고 나면 이제 식물체에도 많이 천연 공급이죠. 그렇게 공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장마철에 이제 비가 쫙 오고 나면은 물론 멀칭을 해놨습니다만은 땅에 이제 줘놨던 비료분이 이제 씻겨서 나가면서 이제 비가 이제 추비 주는 시기도 됐거든요. 보통 7월 뭐 중하순부터 8월 초 이 사이에 주는데 장마 끝나고 나서 한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비를 안 주신 분들은 그때 추비를 꼭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비 같은 경우는 마제스티 생리 후기용 질소 칼이 많은 이런 거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착색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가 너무 많이 달렸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양분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먹을 사람은 많고 공급해주는 사람이 적고 이렇게 되면은 양분이 좀 부족하겠죠. 그럴 경우도 착색이 좀 지연될 수가 있고 그러다가 너무 자른다 이럴 때도 이제 그 양분이 열매로 가야 되는데 줄기로 빠지면은 그것도 이제 착색에 좀 영향이 있고 착과에도 영향이 있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비배 관리를 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시기에 보면 우리 총체벌레라든지 진딧물이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칼라병,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착색이 곱게 이렇게 쭉 와야 되는데 얼룩덜룩하게 오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착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그 병해충 관리도 좀 잘 하시면은 고추가 이제 품질이 오는 고추를 이렇게 수확을 하셔가지고 말리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이렇게 이제 잘 빠지는 경우가 있죠. 골고루 이렇게 잘 빠지는 경우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 차이가 뭐냐 하면은 질소 그름이 많다는 얘기죠.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밑에 이제 질소비리 그름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뭐 개분 같은 거 많이 줘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깔끔하게 이제 고루 안 나오고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렇게 착색이 이렇게 오는데 층이 지잖아요. 층이 지는 경우 있는데 이런 거를 줄여주고 이쁘게 좀 뽑아내는 이런 게 있는데 요 시기에 살포를 해주셔도 그러니까 품질 좋은
고추를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오고 이쪽은 안 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소가 너무 많은 잎이 너무 무성하면은 햇볕이 안 받으면은 아까 적산 온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햇볕이 받아야 되는데 이 햇볕 안 받는 뒷면 같은 데 착색이 좀 늦죠. 그래서 이제 너무 무성하지 않게 이렇게 비배 관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온도가 덜 축적된 거예요. 이것도 같은 시기에 착화가 된 거죠. 밑에 있어 딴 거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늘져서 햇볕을 제대로 안 받았다. 그러니까 온도가 그만큼 이제 축적이 안 됐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확하다 보면 이런 게 가끔 보이거든요. 네. 요거는 병이 아니고 뭐 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일소일 수도 있는데 일소는 요 부분에 이렇게 안 나오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일반적으로 보시면 칼슘 결핍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칼슘 결핍. 이건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칼슘 결핍은 보통 요 밑에서 요 정도 부분에 많이 생깁니다. 이게 나중에 가면 여기 이제 병반이 묻어가지고 병밭이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탄저기 같은 경우는 여기 뭐 관계없이 생기고요. 칼슘 결핍은 보통 요런 부위에 생겨요. 그래서 자, 이건 착색됐을 때 얘기고 요렇게 나오죠. 요렇게 잘라 보시면은 여기 칼슘 결핍된 부위가 심이 있잖아요. 네. 심이 있는 부분에 그 갈변에 있습니다. 여기가 갈변에 네, 있으면 그러네. 그렇게 돼 있으면 칼슘 결핍이고 이게 없으면은 이제 여기 이제 일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소 피해는 이렇게 갈변이 안 되어 있다. 안 되죠. 일소 피해는 여기만 타죠. 여기만 흡수 이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 꼭지부터 멀잖아요. 네네. 먼 부분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런 게 나오면 요건 치료 안 됩니다. 이거 예방을 하셔야 돼요. 미리 이제 뿌려주셔야 되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착화됐을 때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공급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 칼슘 결핍 같은 경우는 칼슘 겔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추천을 한번 드립니다. 아까 이제 착색을 했을 때 도움이 주는 제품이 있다 그랬죠. 이 고추 칼라라고 있습니다. 고추 칼라. 네. 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은 착색을 좀 고추가 색깔이 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아까 같이 이렇게 층이 진 고추라든지 이런 거를 좀 줄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매끈하게 층이 확 차이가 나는 걸 줄여줄 수가 있고 이게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안토시아닌이 형성돼서 이렇게 착색이 되잖아요. 네. 안토시아닌 형성을 도와주고 색소 발현, 색소를 발현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예쁘게 이렇게 좀 뽑아줄 수가 있고 층지는 거 이런 것도 줄여줄 수가 있고 사용해 보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고추 착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유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씨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농사